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주주님들. 현재 S바이오메딕스가 이 파킨슨병 치료제, 이 테드 A9으로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주가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테드 A9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, 이 무엇보다 이 기술력이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 경쟁사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서 이 실험 결과 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비교도 해보고, 이 S바이오의 메디스 주가 상승 이유를 한번 더 복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좀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좀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이렇게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현재 크게 좀 눈에 띈 이유가 이제 이 테드라는 기술, 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배아줄기 세포 및 이 iPS 세포로부터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이 신경 전구 세포 분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이 줄기세포 관련 이 원천 기술로 이제 테드 A9이라는 이 파킨슨병 치료제로 좀 주목이 됐는데요. 이 테드 A9은 이 보시는 것처럼 뇌 신경세포를 환자 뇌에다가 이식하는 방식입니다. 여기 A9 보이시죠? 이 뇌에 A9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머리에다가 구멍을 딱 뚫고 이 배아줄기 세포를 통해서 이제 뇌 중간에 이 A9에다가 이제 직접 이렇게 이식을 하는 겁니다. 즉 뇌 A9에 있는 이 도파민을 다시 살리면서 이 동물 실험을 한 이 결과 데이터가 있는데요. 우리가 함께 보신다면 이 95% 이상의 이 배아줄기 세포에서 이 A9 도파민 신경 전구 세포 분화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대부분 마커를 보시면 99% 이상을 보이는 만큼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도파민 자체, 아니 죄송합니다. 이 파킨슨병 자체가 이 뇌에 있는 도파민이 죽으면서 이제 생기는 병이거든요. 그래서 이 도파민을 다시 살리는 효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웡숭이를 이제 상대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. 이제 웡숭이 뇌가 이제 사람의 뇌랑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이 웡숭이 6마리를 데리고 이제 시험을 했는데 이 MPTP라는 이제 마약을 이제 웡숭이에다 투여를 합니다. 그 투여를 하고 나서 이제 지표가 서서히 높아지는 거 보이시죠? 그만큼 이제 뇌에 이상이 생겼고 이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좀 약간 이 사리 분별 못하는 현재 그런 증상을 보이다가 이 S바이오메딕스의 이 테드 A9 이 세포 인식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포 인식을 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고 이제 아직 MPTP 마약을 맞은 옹숙이는 이 아직 지속적인 이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이 세포 이식을 하고 이 중증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. 약을 투여한 후에 이제 6주에서 7주 이 중증도가 서서히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테드 A9이 확실히 이 머리 내에다가 이제 도파민을 분비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웡숭이 이 동물 실험 결과로서도 굉장히 좀 효능이 좋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파킨슨병 치료제를 이제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미국의 스투더 그리고 이제 스웨덴의 팔멀 그룹 그리고 일본의 이제 타카시 그룹이 있습니다. 이 보시면 이제 S바이오메딕스도 우리가 좀 크게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. 이 배아줄기 세포를 통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 분화 일수가 있어요. 분화 일수가 이제 25일 걸린다, 16일 걸린다, 30일 걸린다라는 부분인데 이 능력을 보셔야 됩니다. 이 생산 능력을 보시면 6조나 되는 이 규모의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. 보시면 이제 100억, 38억 개인데 6조개 굉장히 비교도 안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이 더 많은 A9 신경세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 기술력과 그리고 이 A9에서 투여를 했을 때 행동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. 행동 개선 효과에 대한 이 결과를 보시면 미국 스투더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. 하지만 이 타카시라는 일본의 그룹은 이제 4개월이 걸렸습니다. 하지만 이 S바이오메딕스는 이제 2개월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죠. 즉, 이 타 그룹과 비교시 이 더 빠른 시기를 보여줬고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좀 크게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여기 도파민 신경세포가 퇴화를 하면서 좀 유발되는 증상이 많아요. 막 사리 분별 좀 못할 때도 있고, 이게 또 신경퇴성 질환으로서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, 이 대소변을 좀 약간 구분을 못한다거나 좀 기를 잃어버린다던가 뭐 잘 까먹는다던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테드 A9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빠른 회복 시기를 보여줬다. 기술력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.
현재 S바이오메딕스가 주가가 정말 이 미친 듯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주주님이라면 정말 축하드리고요. 그 이유가 제가 좀 약간 다양한 부분을 좀 많이 해석을 해봤는데요.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이 ADC, 비만, 당뇨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주목이 됐었습니다. 이제 초에. 하지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에 좀 집중적으로 집중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외국에서도 그렇고 좀 최근 이슈도 보면 이 파킨슨병 에 대한과 그리고 알츠하이머에 대한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. 그래서 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, 또 무엇보다 5월 달에 이 동물 실험이 아니라 정말 이 환자, 이 사람에게 투여한 이 12개월 차 데이터를 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더 크게 증가됐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결과에 따라 주가가 더 큰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하향될 수 있는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S바이오메딕스의 이제 좀 동사와 비슷한 이 바이오 자회사 블루락을 좀 함께 보시면 2019년에 1조 3천억 원의 이제 인수가 됐어요. 이 뱀다 네프로세라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었는데 이 약이 임상 1상 시작 전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1조 3천억에 인수된 이런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대규모 자금으로 좀 인수당하지 않을까,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, 이런 기대감이 또 함께 반영됐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블루락 같은 경우 이 파킨슨병 평가 척도 점수가 13점 감소가 됐습니다. 그래서 테드 A9도 이 마이너스 13점 수준을 낸다면 이 가치는 비슷하다고 보고, 여기서 더 큰 폭으로 감소가 된다 하면 이 가치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. 그래서 이 5개월에 대한 이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고, 여기에 따른 이 기술 이전 계약 체결,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내용이 좀 어렵긴 합니다. 근데 이제 파킨슨병 자체가 이제 좀 원만하게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와 함께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일 아니면 이 내일 모레라도 꼭 알려드릴 예정이고,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무엇보다 이 S바이오메딕스가 이 테드라는 기술과 그리고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,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. 왜냐, 그런 부분에서 또 대규모 자금의 이런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이 파이프라인이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우리가 함께 그러면 차트도 함께 보신다면,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장 첫날 이 고가 라인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 이거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로 인해서 현재 더 큰 상승을 보여줬고, 오늘 같은 모습을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함께 나왔다라는 부분이겠죠. 무엇보다 요일선하고 또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만큼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. 여기에 대한 이제 진입이라든지 뭐 약간 투자라든지 또 현재 투자 경고 딱지를 붙은 만큼 좀 주의를 하셔야 되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,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1차 지지라인으로 좀 눈여겨보신다면 이 상장 첫날 이 고가 라인이었던 이 부분과,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신다면 여기 최근 매물이 부딪혔던 이 구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는 방향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무엇보다 S바이오메딕스는 이제 유통비율 67% 정도 되는 약간 품절주를 이렇게 좀 품절주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. 또 무엇보다 이 대표의 이 지분이, 이 회사 기업의 지분이 좀 빠져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상시 좀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무엇보다 현재 이 주가가 형성되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지지 라인이다, 뭐 어떤 라인이다 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, 또 보호해수가 이제 2월 달에 해제됨으로써 이제 아직 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가적인 흐름을 어떻게 나아갈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무엇보다 이 투자 경고에 대한 이 이미지를 좀 벗어나는 과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S바이오메딕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좀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참고하면서 제가 S바이오메딕스 이 파킨슨병에 대해서 그리고 이 기술력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 상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